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해나스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계속해오던 라이언 아카데미의 아카데믹스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AP 리터러처, 그 다음 AP 랭, 그 다음 AP US 히스토리, 그 다음 AP 피직스, 그래서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되게 뛰어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AP 땡땡땡 이 과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되게 리거러스한 과목들을 좀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9학년이 들어갔었을 때 가장 처음에 공부하게 되는 게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거러스한 과목인 AP 바이올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가장 뛰어나신 선생님이신 저희 해나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딥다이브를 하면서 AP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또 해나 쌤을 모셨는데, 오늘 컨텐츠는 제가 조금 많이 우겨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AP 바이올로지 선생님이 완전히 전공법의 전공이신데, 오늘은 좀 어떻게 저희 그 많은 팁을 주기 위해서 좀 준비는 많이 해오셨나요? 네, 많은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해나쌤은 이렇게 말이 좀 적으신 분이니까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하면 정말 많이 준비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P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의 약간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AP 바이오가 되게 흥미를 좀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9학년 때 처음 이제 Honors Biology를 들었었고요. 너무 이제 흥미로워서 AP를 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이제 그때였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커리큘럼상 AP 바이오는 이제 11학년 때 듣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듣고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9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AP 바이오에 막 흥미를 느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게 흥미로우셨어요? 일단 정말 많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어떤 학생이든 한 가지는 이제 관심이 가질 만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자체가 이제 이제 뭐 모든 생물에 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맞아요, 생명체.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서 학생들이 듣기에 좋은 A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쌤, 바이오는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케미스트리는 좀 약간 수학 베이스여서 괜찮은데 바이오는 외우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바이오는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외울 게 많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좀 외워야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장점은 뭔가 뛰어난 그런 이해력이 요구되진 않고 뭔가 좀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브젝트라서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막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력과 어떻게 보면 성실도만 높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바이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이 하이스쿨 때 그 아너리스 바이오가 되게 좋아하고 있다가 코넬에 들어갔을 때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선생님 전공하셨잖아요, 코넬에서. 네. 근데 그때 바이오를 대학교에서 좀 어드밴스된 바이오를 좀 많이 듣게 되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를 듣게 되고 했잖아요. 그럼 하이스쿨 때 그 흥미도가 여전히 대학교에서 코넬에서 바이올로지 전공할 때도 계속 이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그 흥미가 늘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바이오를 이제 전공하게 되고 좀 어드밴스드한 그런 수업들 듣게 된다면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그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흥미가 이제 좀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바이오를 전공을 하고 나면,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고 나면 대부분 메디컬 필드 아니면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딱 가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전공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스탠포드 로를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바이오인데 로스쿨 이게 매치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어떤 메리트가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됐었던 것 같으세요? 네, 우선 바이오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생명에 관한 그런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사실 좀 어플리케이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 쪽에서도 이제 뭐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테크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런 좀 인터섹
expect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해나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정말 많은 걸 갖다 이해도를 놓고 바이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진짜 찐으로 얘기할 만한 약간 자격은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AP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딱 먼저 물어볼 텐데 저는 오늘 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 AP 바이오의 구성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AP 바이오 교재 제일 많이 하는 게 캠벨이 좀 많이 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의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about the exam, 그래서 이제 AP 바이오의 뭐든지 적을 알려면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P 바이오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AP 바이올로지 시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선 시험은 총 3시간 걸리고요. 이제 그 정확히 1시간 반씩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이 이제 그 multiple choice question 6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섹션이 이제 free response question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퀘스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막 외우는 파트가 있는데 챕터별로 문제도 많이 풀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멀티플 퀘스천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런데 FRQ는 정말로 애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구성에서 보면은 멀티플 초이스는 어떤 걸 좀 테스팅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멀티플 초이스는 좀 얼마나 전반적으로 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Free response question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감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어서 얼마나 이 학생이 AP 바이오를 공부하면서 조금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평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학생들이 특히 FRQ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쓰는데 그래서 막 FRQ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되게 고민을 하는데 왜 이렇게 FRQ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FRQ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집중적으로 이런 이해도를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AP 바이오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런 많은 주제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그런 집중적인 그런 내용을 좀 어려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P 챕터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부분을 갖다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코र्스의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닛 1부터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유닛 1은 이제 Chemistry of Life 이거긴 하거든요. 이 유닛에서 어떤 걸 좀 많이 커버하는 내용들인가요? 네, 이제 유닛 1 Chemistry of Life라는 이제 유닛은 총 시험의 8에서 11%를 이제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물에 관한 그런 모든 그런 내용을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물의 구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그런 거를 조금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유닛에서 나오는 주제로는 macromolecule에 관한 모든 게 이제 나오는데요. macromolecule라고 하자면 이제 좀 단백질, 프로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질, lipid, carbohydrate 그리고 nucleic acid에 관한 뭐 구조부터 모든 특성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갖다 처음에 이 파트를 유닛을 얘기할 때 딥한 언더스탠딩이 있고 난 다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제 외우려고 하면 되게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 유닛이 아무래도 좀 제일 처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 부분에 좀 이제 좀 겁을 먹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유닛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DNA and RNA 스트럭처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DNA와 RNA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macromolecule에서 nucleic acid 중 하나인데요. DNA와 RNA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저희 그 모든 그런 생명체들의 유전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지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주제고요. 이런 거 여기를 가르칠 때 어떤 걸 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구조 같은 걸 처음 배울 때 약간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거를 좀 외우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유닛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좀 잘해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유닛 2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포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와, 이제부터 재밌는 게 점점 시작될 텐데 cells, 유닛 2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유닛 2는 Cell Structure and Function인데요. 이 유닛은 총 시험의 10에서 1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유닛에서 다루는 주제로는 정말 세포에 관한 모든 게 이제 좀 다루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내용이 조금 정말 방대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걸 좀 많이 어려웠던가요? 아무래도 그런 세포 소기관 같은 걸 외우는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소기관이 많이 나오고 그거의 뭐 구조라든지 뭐 펑션이라든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무조건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나요? 이제 좀 이해를 하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는 걸 많이 좀 요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처음에 암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점점 갈수록 쉬워지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외우게 된다면 세포는 앞으로의 유닛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 기반을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좀 외우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세포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cell membrane인데요. cell membrane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세포와 주변 환경을 분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embrane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부터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는 세포는 계속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그런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membrane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에서는 특히 8, 9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 cellular component 이거 안으로 외우는 것과 cellular compartmentalization 이거 외우는 거 애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컴포넌츠로 말씀을 드리자면 맞아요. 컴포넌츠. 이제 뭐 그 뉴클리어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맞아요. 뭐 라이소솜, 페락시솜 정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 학생들도 또 외워야 되냐고 계속 그렇게 물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고요. 네, 맨날 계속 맞습니다. 물어봤던 거잖아요. 썼을 때. 근데 부모님께서 이해하셔야 될 파트,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파운데이션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딥하게 꼭 진짜 잘 백업을 해두셔야지 여기서 만약 제대로 안 외우면 뒤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너지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다른 유닛으로 가게 되면 그런 그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제 학생들도 막 그걸 잘 못 외우면 이게 뭐였지? 막 그러다 보면 좀 이해를 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유닛에서 정말 잘 외우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유닛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외울 게 많아서 되게 힘들어했었던 유닛 같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닛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UC 버클리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곳이 버클리거든요. 그래서 UC 버클리는 퍼블릭 아이비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말 다양한 히스토리 베이스가 깔려있는 학교로 정말 뛰어난 학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버클리 같은 경우는.